이제 본격적으로 하둡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치 작업은 터미널에서 진행됩니다. 터미널은 여기 프로그램의 시스템 도구에 터미널을 누르시면 이게 나옵니다. 먼저 사용자 계정을 루트 계정으로 전환합니다. SU를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하시면 앞에 이렇게 루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둡은 자바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하둡 명령을 이용할 때 자바가 동작할 수 있도록 자바를 설치해야 합니다. CentOS 7에 기본적으로 자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바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제거하고 자바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는 따로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rpm-qa grep 자바를 입력하시면 뭔가가 뜨는데 이거는 지금 이 리눅스에 자바가 이런 버전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바를 모두 없애고 새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명령어를 실행해 주게 되면은 자바가 모두 삭제된 것입니다. 다시 아까 그 명령어를 입력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리눅스에서 자바가 완전히 다 삭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자바를 다운로드 받으러 오라클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프로그램에서 파이어폭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이어폭스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모장에 같이 드릴 오라클 사이트로 들어가서 모든 쿠키 수락을 누르고 아래쪽에 리눅스 곱하기 64 컴프레스드 아카이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받으려면 오라클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각자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해... 잘못 눌렀네요. 다시 받을게요. 파일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이 끝났으면 파이어폭스를 끄고 다시 터미널 화면으로 가봅시다. 다운로드는 여기 GUI 화면에 보시면은 이 다운로드 폴더 안에 되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도 이쪽으로 경로를 이동해 줘야 합니다. 참고로 영어와 한글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Shift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영어와 한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ls를 입력해 보면 이렇게 아까 받은 압축 파일이 보이고요. 이 압축 파일을 이 명령어를 통해서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해제하고 다시 ls를 눌러보면 이런 폴더가 생겨 있고요. 이 폴더를 이제 이 유저 밑에 로컬 밑에 jdk라는 폴더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난 후에 이 명령어를 통해서 etc 밑에 프로필이라는 파일을 수정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는 방향키로 맨 아래로 내린 다음에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 화면이 됩니다. 여기에 이 세 줄을 입력하고 ESC를 누른 다음에 콜론을 누르고 WQ를 누르시면
파일의 수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 etc 프로필을 통해서 아까 수정한 이 파일에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자바 버전을 입력해보면 이렇게 1.8.0-261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면서 제대로 자바 설치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바를 설치하는 동안 여기서 이렇게 루트 계정을 이용해서 자바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하둡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하둡 계정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둡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user add 하둡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하둡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주고요. 패스워드 하둡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하둡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암호는 8개 문자보다 짧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무시하고 다시 하둡을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하둡이라는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둡 계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su 하둡을 입력해 주시면 su 하둡을 입력해 주시면 앞에 보이시듯이 계정이 하둡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둡 계정을 이용해서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SSH라는 통신 방식을 통해서 이를 설정하겠습니다. SSH 키젠 T RSA라는 걸 입력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그냥 여기서 엔터만 3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LSAL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SSH라는 폴더가 하둡 밑에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렉터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이 명령어를 통해서 SSH 디렉토리 내에 ID, RSA, PUB 파일을 복사해서 authorized keys라는 파일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 authorized keys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긴 문자열이 보인다면 네임 노드와 데이터 노드 간의 SSH 통신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change mode 명령어를 통해서 이 SSH authorized keys의 소유자를 하둡 계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실행이 됐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둡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하둡 계정을 사용해서 데이터 노드와 네임 노드가 SSH 통신을 할 수 있는 설정까지는 했지만 아직 하둡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둡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을 설치할 때 우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루트 계정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su를 치고 암호를 입력하면 다시 루트 계정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둡 설치를 위해 필요한 파일을 받게 됩니다. wget을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을 하게 되는데 다운을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네, 압축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아까 썼던 TAR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해제하고 ls 명령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둡 2.9.2라는 그 디렉토리가 새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 하둡 폴더를 OPT 밑에 하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를 만든 후에 이 하둡 폴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든 OPT 하둡 쪽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PT의 하둡의 소유자를 하둡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s 명령어를 통해서 opt 하둡으로 이렇게 하둡 관련된 폴더들이 잘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둡의 이동이 끝났으면 리눅스 환경에 하둡 설치가 끝난 것이고요. 이제 이 하둡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u 하둡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시 계정을 하둡으로 바꿔주고요. ls-all을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배시 프로필이라는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vi 편집기를 통해서 이 파일을 수정해 줄 건데요. 이 화면이 나오셨으면 여기 맨 밑으로 이동해서 다시 A를 누르시고 엔터를 2번 치신 다음에 저희가 드릴 메모장에 있는 익스포트 분들을 전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됐으면 다시 esc wq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나가주시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소스 명령어를 통해서 이 배시 프로필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적용이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echo java home을 출력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user local jdk로 잘 나오고요. 또 echo 하둡 폼으로 확인을 해보면 아까 하둡을 넣었던 곳인 opt에 하둡이라고 잘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하둡과 관련한 환경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둡 관련 파일들을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하둡 폼의 etc에 하둡으로 다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여러 파일들을 수정을 할 건데요. 우선 하둡 environment.sh 파일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서 잠시만요. 여기에 보시면 export java home의 딱 java home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저희가 자바를 설치했던 장소인 우선 A를 눌러서 수정을 해주고요. 수정을 했던 장소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이 파일에서 해야 될 수정사항은 끝났고요. 아까처럼 WQ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나가줍니다. 다음은 coresite.xml 파일을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에 psite specific property overrides in this file 밑에 configuration이 열렸다 닫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수정해 줄 겁니다. configuration 밑에 엔터를 치고 같이 드린 자료에 있는 이 property 문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수정이 끝난 거고요. 다음으로 hdfs site xml을 수정해 주게 됩니다. 얘도 아까와 같이 configuration 사이에 3개의 property 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정이 끝난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시면은 다시 HDFS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파일 그 디렉토리 네임 디렉토리랑 데이터 노드 디렉토리가
아까 하둡 데이터 밑에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이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들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mkdir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둡 데이터 폴더를 먼저 만들어주고 하둡 데이터 폴더 밑에 네임 노드랑 데이터 노드 폴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다음은 memredSite.xml 파일인데요. memredSite.xml 템플릿 파일로 이거를 복사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mredSite.xml 템플릿으로부터 만든 이 memredSite.xml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i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 주고요. 여기도 밑에 configuration 밑에다가 메모장에 있는 프로퍼티 명령 문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야한 사이트 XML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스페시픽이 컨피규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주석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퍼티를 넣어주시고 저장하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들에 대한 수정이 끝나면 이제 HDFS 네임노드 포맷을 통해서 네임노드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가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둡에 대한 환경 설정까지 성공적으로 끝마쳤고 하둡을 본격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둡 실행은 startall.sh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S를 눌러주시고 S를 몇 번 눌러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행이 다 끝난 거고요.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JPS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JPS, 노드 매니저, 세컨더리 네임 노드, 소스 매니저 이렇게 나오면은 하둡이 잘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료시킬 때는 stable.sh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아직 하둡이 잘 실행이 되나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둡 폼 디렉토리에 있는 readme.txt 파일에 대한 워드 카운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하둡 폼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cd 하둡 폼을 이용해서 이제 하둡의 파일 시스템 명령어에서 example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경고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경고문은 실행에는 아무런 지정도 주지 않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또 하둡 파일 시스템 명령어를 통해서 OPT의 하둡 밑에 있는 readme.txt 파일을 example 밑으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OPT 하둡, share 하둡에 memreduce 폴더로 이동을 해서 워드 카운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이 JAR 파일이 없다고 오류가 났었는데 찾아보니까 example이 아니라 examps라는 이름이어서 이름이 틀려서 안 됐던 거고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하둡이 잘 실행이 됐고요. 이제 실행이 돼서 아웃풋 파일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에 아웃풋 폴더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art r 00000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저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에 cat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워드 카운트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둡 설치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R을 이용해서 하둡 프로그래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